오늘 주제는 지난 시간에는 대장 용종에서 생긴 이제 대장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대장벽에서 발견된 대장암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한테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어떤 그 자료도 저희가 나중에 이제 증례로 다 넣었는데 한번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이제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간단하게 한번 리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대장이란 모습은 이제 이렇게 생겼죠. 근데 이렇게 생긴 사람은 한 분도 없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그냥 어디까지나 도식일 뿐이지. 대장이라는 건 이제 결장과 직장을 합친 걸 우리가 보통 대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결장이라는 거는 이제 소장의 끝부위, 여기 회장 말단부에서 충수가 있고 맹장, 상행결장, 간곡부결장, 횡행결장, 비장에서 꺾이고 하행으로 내려간 다음에 구불결장이 나온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직장, 고들직장, 곧게 내려가는 장이 있으면서 마지막에 이제 항문으로 변이 배출되는 이 모양을 우리가 대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대장의 모양과 길이는 사람마다 모두 다르고, 여러분들 얼굴이라든지 여러분 지문과 같이 대장의 모습은 옆분하고 절대로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길이와 모양이 다 틀린데요. 우리 환자분 중에 이제 CT를 찍어서 대장 모양만 재구성을 한 겁니다. 보면은 여기 횡행결장이 이렇게 막 구불탕 하고, 그 구불결장도 왔다가 몇 번 돌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처음에 본 그림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실제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장만 다시 이제 구성을 해보면 이렇게 보이고요. 또 다른 분 이제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이분은 또 횡행결장이 이제 위로 올라갔다가 이 구불결장이 거의 뭐 몇 바퀴를 도는지 모르죠. 이렇게 도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을 다시 이렇게 다시 저걸 해보면은 재구성을 해서 이렇게 대장 모양을 보게 되면은 이런 모양으로 보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대장의 모양과 길이는 모두 다르다. 여러분 얼굴이나 지문처럼 모두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분은 대장 내시경을 굉장히 쉽게 했다는데 어떤 분은 굉장히 또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길이가 긴 분들일수록 사실은 대장 내시경 하기가 상당히 좀 힘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이 힘들었으니까 나도 힘들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이유는 없겠습니다. 자, 대장, 그러면 암은 무엇인가? 대장암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대장암은 대장선암입니다. 그러니까 대장선암이라는 거는 이제 영어로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아데노카르시노마라고 그러는데, 이 선이라는 거는 샘선자를 씁니다. 그래서 샘 모양으로 생기면서 여기서 이제 단백질을 분비하는 그런 모양을 갖고 있는 암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대장선암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결장이나 직장의 그 점막 조직에서 악성 세포가 생기는 걸 갖다가 우리가 대장암이라고 그럽니다. 그 외에 뭐 다른 악성종의 암가, 대장암 중에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뭐 유암종, 림프종, 기스트, 뭐 평활근육종, 흑색종 이런 것들도 암이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대장암 중에는 좀 독특한 형태들의 흔치 않은 암들이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거는 이 바로 대장선암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 대장암 발생을 증가시키는 요인은 뭐가 있을까? 제일 큰 요인은 사실은 나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되어 있고요. 가족력, 그 다음에 개인, 본인이 대장암이라든지 선종 뭐 이런 게 있을 때도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되어 있고, 유전성은 이제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족성 용종증하고 유전성 대장암이라는 카테고리가 있는데, 요거는 한 5% 미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부분이 아닙니다. 어느 암에든 다 들어가는 술, 담배, 그 다음에 비만 등이 대장암 발생을 증가시키는 요인이긴 한데, 제일 큰 요인은 연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평균 호발 연령이 65세쯤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감소시키는 요인도 있지 않겠나?
감소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운동입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상하게도 대장암 환자가 대장암이 덜 발생한다. 이런 역학조사 연구들이 있습니다. 또 아스피린도 약간 용종을 줄인다는 보고가 있긴 한데 문제는 이제 다른 위험성, 출혈 위험성 때문에 이거는 상시 먹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용종을 제거하는 게 이제 대장암 발생을 감소시키는 제일 중요한 요소이자 예방책이 되겠습니다. 대장암 환자가 우리나라에 지금 1년에 한 3만 명 정도가 새로 발생하는 걸로 통계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1년에 암 환자가 몇 명 생기느냐? 30만 명 정도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30만 명에 3만이면은 딱 10%죠. 10% 정도가 이제 대장암 환자인데 상당히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럼 왜 이렇게 환자가 늘까? 우리나라가 이제 근래 들어서 굉장히 고령화 사회가 됐죠. 아까 말씀드린 연령이 위험 요소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 요인들이 있을 것 같다. 또한 최근에는 이제 건강검진, 국가에서도 검진을 활성화하고 개인들도 검진을 굉장히 열심히 받다 보니 이 건강검진의 활성화가 대장암을 많이 발견시킨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최근에 젊은 연령, 그러니까 젊은 연령이란 말은 그러면 몇 살을 젊은 연령이냐 그러냐면 50대 이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49살까지가 이제 젊은 연령이라고 대장암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그 젊은 연령의 대장암 환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날까? 그 생각을 해보니까 생활 습관, 뭐 식단이 좀 섬유질이 너무 적고 붉은 육류, 가공식품 많이 먹고 기름진 음식 많이 먹고 당분 이것 때문 아닐까? 장내 미생물, 검진 시기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관여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연구한 적은 없지만 하여튼 늘어난다는 사실은 확인이 된 거죠.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젊은 연령에서 대장암 환자가 지금 늘고 있다고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미국하고 같이 여러 가지 뭐 비만이라든지 서구화된 식습관 또 컴퓨터 이런 것 때문에 운동 부족 계속 앉아만 있고 운동 안 하고 뭐 스트레스라든지 수면 불량 그다음에 젊으니까 검진을 뭐 내가 설마 하고선 안 받는 이 지연의 문제 이런 것들이 결국 젊은 연령층의 대장암 환자가 늘어난 요인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왜 늘어난지는 사실은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정확하게 원인을 분석한 연구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대장암 발생 과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종에서 생긴다 그랬습니다. 대장암 선종에서 거의 90%가 생기고 그냥 점막에서 바로 생기는 경우가 한 10% 내외입니다. 그럼 이 과정을 갖다가 이렇게 AI가 이제 그려준 그림입니다. 정상 대장 점막에 있다가 이형성, 이제 과증식을 하게 됩니다. 증식을 하게 되면서 약간 이형성이라는 거는 이제 좀 이상하게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증식이 됐다가 없어지면 상관이 없을 텐데 이게 이상한 모양을 갖고 있다가 이게 선종이 되는 겁니다. 선종이 되고 선종이 또 더 이상한 모양을 갖게 되면서 암으로 변한다. 그게 이제 상피내암이 되었다가 이제 치명성, 파고 들어가는. 오늘 이제 드릴 말씀은 파고 들어가는 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용종이란 말과 대장 용종. 용종이라는 말은 하여튼 점막이 튀어나온 건 다 용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대장 용종은 이제 대장 점막이 튀어나온 거는 용종인데 용종이 다 암으로 가는 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장종의 용종 중에도 선종이라는 게 이제 결국은 대장암으로 갈 수 있는 단계입니다. 대장 용종의 모양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뭐 버섯 모양도 있고 이렇게 납작한 것도 있고 쬐끄만 것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용종인데 성질이 뭐지? 라고 했을 땐 제거를 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내시경으로 이걸 이제 일부를 띄든지 전부를 띄든지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종 중에 이제 종양성 용종, 종양의 성질을 갖고 있는 게 이제 선종인데, 선종에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말이 복잡하긴 하지만 요거는 이제 겉표면이 매끈하냐, 매끈하지 않으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 나눈 거고요. 그 외에 또 종양들이 있는데, 이건 나쁜 것들은 아니지만, 유암종은 이제 조금 양면성을 갖고 있는 특이한 종양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의 관심은 이 종양성 용종 중에 선종입니다. 그 다음 비종양성, 그러니까 종양의 성질을 갖지 않는 용종도 많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염증성 용종이라 그래서 우리가 배탈이 났다, 장염이 생겼다 했을 때 생기는 용종은 다 염증성 용종입니다. 그래서 염증이 생기면 불룩불룩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염증성 용종이고, 증식성 용종이라고 이제 가끔씩 나오게 되는데, 요거는 암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 최근에 이제 이런 다른 또 문제들이 다른 경로로 생기는 암들이 생겨서 요거는 이제 따로 분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요약을 하면은 선종의 크기가 커질수록 또 표면이 울퉁불퉁할수록 암의 가능성이 커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2cm 이상이라든지 모양이 육모라는 말은 이제 겉이 삐죽삐죽한 걸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암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선종의 모양인데 관상성종, 육모관상, 육모선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거죽이 삐죽삐죽해질수록 대장암으로 갈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장 용종은 지금 선종이 제일 중요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고 난 뒤에 의사 선생님이 괜찮아요 라고, 선생님 이번에 떼어냈다는데 뭘 떼어냈다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냥 괜찮다고들 얘기를 들으시는데, 사실은 괜찮다는 얘기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나쁜 게 없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그걸로 끝났는데,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떡하죠? 라는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럼 내년에 또 받아야 되나요? 아니면 몇 년 있다 받아도 되는지, 이렇게 얘기를 물으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얘기가 자꾸 복잡해지죠. 여러분들이 대장 내시경 받고 나서 선생님한테 대장 내시경으로 뭘 조직 검사를 받았다고 했을 때 이렇게 물으셔야 됩니다. 그냥 두면 암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냥 두면 암으로 갈 수 있겠다 그러면은 그거는 선종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질문을 그렇게 하시면, 내가 뭘 갖고 있었구나를 이제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냥 선종도 양성이니까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냥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냥 괜찮다고 해서 그냥 괜찮은가 보다라고 끝내지 마시고, 그냥 두면 암으로 변할지 안 변할지를 꼭 물어보시면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내가 갖고 있었던 용종이 뭐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AI에게 물어보니까 가장 관심이 많은 게 젊은 사람들은 이거라 그러더라고요. 대장암 증상이 뭔가? 나 피나는데 대장암 아니야? 이런 질문들이 제일 많이 올라온다고 그럽니다. 대장암 증상은 이렇습니다. 수험생의 증상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아주 흔한 말로 똥줄이 탄다 그러죠. 스트레스 받으면 똥줄이 탑니다. 똥줄이 타면은 변이 가늘어지고, 그 다음에 변도 자주 봤다가 출혈도 있는 것 같다가 또 막 점액도 나오고 이렇습니다. 이게 막 반복되는 게 이제 수험생의 증상이라고 하고 똥줄이 탄다는 얘기인데, 이게 대장암의 증상이라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렇지 않은, 스트레스 받을 때 이렇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대장암의 특별한 증상이라고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 몸무게 감소, 배에서 뭐가 만져지는데 빈혈이 아주 심하다든지 통증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요거는 조금 진행이 된 상태에서 발견이 될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대장암은 증상이 없다는 게 이제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일 관심이 많은 질문이긴 한데 답은 사실 대부분 무증상이라는데 왜 그렇게 관심들이 있을까라는 의문을 저희도 해보는데, 어쨌든 이게 증상이 뚜렷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대장암의 위치별로는 이제 책에도 나와 있고 이게 AI가 그림을 그려준 건데 우측 대장암일 땐 빈혈이라든지 복부 불편감, 체중 감소 이런 게 나타날 수 있다. 왼쪽 좌측 대장암, 하행결장이나 구불결장에서 나온 거는 변이 가늘어지든지 배변 습관의 변화, 뭐 복부 통증, 가스가 증가, 잔병감 등이 있을 수 있고 항문에 가까운 직장암이 생겼을 때는 피가 난다든지 항문 통증이 있다든지 점액변이 나온다든지 잔병감이 있다든지 변이 가늘어진다. 근데 이 여러 가지 증상들이 사실은 막 뒤죽박죽 돼서 오른쪽 장일 때도 왼쪽 장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왼쪽 장일 때 오른쪽 장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막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다는데 이제 맹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장암 진단의 확진은 뭘로 해야 되느냐? 대장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조직 검사를 해야 대장암 확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대장 내시경.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받아보신, 저도 뭐 매년 받습니다만은 대장 내시경 검사를 이렇게 하게 되죠. 해서 조직 검사를 하게 되면은 이런 이제 모양이 보인다 그러면 이제 조직 검사를 하게 되고 일부 조직 검사를 하게 되면 이제 현미경으로 조직 검사를 이렇게 염색을 해서 보게 됩니다. 염색을 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정상 대장 조직은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대장암일 때는 이렇게 대장 선암의 모양이 이렇게 보입니다.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현미경으로 이제 답이 나오면 확진, 대장암이 확실하다는 진단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는 병이 얼마나 진행이 된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찍는 게 CT죠. 복부와 골반 그리고 흉부 CT를 찍게 됩니다. 제일 많이 전이가 일어나는 게 간이나 폐이기 때문에 우선 이 부위를 보는 거고 간을 좀 더 자세히 보려면 MRI, 펫CT도 전신을 보기 위해서 찍기도 하고요. 직장암일 경우에는 직장 MRI를 찍기도 합니다. 드물게 머리로 가는 경우에는 머리 사진을 찍기도 하고 뼈로 가는 경우에는 뼈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하여튼 CT가 이제 기본적인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치료 방법은 제일 중요한 게 수술이죠. 뭐 수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건 뭐 전에도 말씀드렸고 개복 수술, 복강경 수술, 로봇 수술인데 이제 직장암에 있어서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복강경 수술이 개복 수술과 비교해서 안전하지 않은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조금 논란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외에 간에 전이가 됐을 때는 수술을 하게 되면 되겠지만 고주파 열치료라고 해갖고 초음파를 보면서 태우는 그런 치료도 가끔씩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부나 하부 직장암, 그러니까 항문에 가까운 직장암일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를 해서 먼저 크기를 줄이는 치료를 요새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암 치료 혹은 이제 표적 치료 혹은 요새 면역 치료 같은 이런 약물 치료들이 있겠고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수술이고요. 수술이 대장암 치료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이가 일어났을 때도 수술로 혹은 고주파 열 치료로 치료를 하게 되면 완치가 되기 때문에 대장암은 조금 독특한 암입니다. 그 대장암 수술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대장암 수술의 이게 원칙인데요. 수술을 하면 치료 목적으로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지만 치료와 정확한 병의 진행 정도, 병기라 그러죠. 몇 기인지를 알기 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 환자분의 이제 대장암 수술을 제거한 건데요. 이렇게 이제 혹이 이렇게 보이고, 요게 밑에 이제 길이를 재기 위해서 자를 갖다 내놨죠. 그래서 적어도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요걸로 이제 가늠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그 조직 검사 결과는 선암이고 크기가 한 5cm 정도 됐고, 침범 기빛, 대장암이 파고 들어간 게 점막 하층 이게 잘못 쓴 겁니다. 그러니까 점막 하층이 아니라 장막 하층입니다. 이게 장막 하층까지 침범돼서 꽤 많이 뚫고 들어갔다. 그 다음에 림프절은 17개를 제거했는데 전이가 없다. 대신 거기에 림프관이라고 하는 통로에 암세포가 발견이 됐기 때문에 다른 장기 전이가 없으므로 병기는 2기 A에 속한다. 다만 림프관 암세포가 여기 존재하므로 이분은 2기지만 3기에 준한 보조 치료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합적으로 조직 검사 결과를 보고
이제 최종 병기를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대장암 병기라는 게 바로 유사한 생존율을 가진 대장암 집단끼리 묶어서 분류하는 체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보조 치료를 할 거냐 말 거냐, 그리고 재발의 확률, 생존 기간의 정도를 예측을 이제 할 수 있는 겁니다. 대장암 병기를 결정하는 요소 중에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종양이 얼마나 뚫고 들어갔느냐 하는 T, 크기와 깊이인데 대장암은 크기를 따지진 않고 깊이만 따집니다. 그 다음에 종양 주위 림프절 전이가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몇 개가 있느냐 하는 거하고 다른 장기로 갔느냐 안 갔느냐, 이래갖고 이 세 가지를 종합을 해서 병기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병기는 이제 환자 자료가 계속 누적이 되게 되면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종양 표지자라든지 유전자 검사 등을 많이 하는데 이런 거는 아직 병기 결정에 포함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암이든 뭐 다른 암도 되게 비슷합니다만은 이제 이 깊이와 림프절과 전이를 이제 복합적으로 이렇게 컨비네이션이라고 그러죠. 합쳐가지고 병기를 이제 따지는데, 요런 경우를 0기, 여기는 1기, 요거는 2기, 그 다음에 3기, 4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깊이가 깊어질수록 상당히 이제 병이 진행된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건데, 오늘은 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병기병 생존율은 1기의 경우는 거의 뭐 완치가 다 되고요. 재발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2기는 예전보다 이제 많이 좋아져 거의 90% 이상, 3기도 한 80%. 근데 4기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수술이 되는 경우는 적어도 45%, 그러니까 우리 2명 중에 1명은 완치가 된다는 얘기고, 근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좋지 않게 되는 그런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대장암 센터의 데이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게 대장 용종 절제 후 발견된 대장암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고요.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용종 절제 후에 대장암이 발견되었을 때 분화도가 좋지 않다든지, 두 번째 층인 점막 하층 이상 침범했을 때, 암의 침범 깊이가 1mm 이상일 때, 그리고 내시경으로 잘라낸 면에 암세포가 걸려있거나 확실치 않을 때, 혹은 림프관, 혈관, 신경 주위 그런 데 암세포가 보일 경우에는 추가로 대장 및 주위 림프절 절제의 필요성이 대두되는데, 주위의 림프절 전이 할 확률이 약 10% 내외다. 요게 이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내용의 요약입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대장벽에서 발견된 대장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 말 자체가 조금은 이제 여러분들께 쉽게 말씀드리려고 대장벽에서 발견되니라 그랬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대장벽으로 파고든 혹은 침범한 대장암, 이렇게 말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T 스테이지를 얘기하는 건데, T병기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종양의 크기와 침범인데 얼마나 뚫고 들어갔느냐. 근데 크기는 이제 대장암에서 따지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오늘은 이제 침범에 대해서만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이제 T병기는 여기 이렇게 1기서부터 2기까지 포함된 경우에 이제 한정이 되는데, 왜냐하면 3기부터는 T병기하고 이 관계가 없습니다. 3병기는 쉽게 얘기하면 림프절 전이가 하나라도 있으면 3병기가 되고요. 전이가 있으면 바로 그냥 4병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요 0기에서 2기까지만 해당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장벽이라 그러는데, 대장에 이제 얇은 이 2, 3mm짜리 두께를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이제 미국 대장외과학 교과서에 나온 이제 현미경 사진인데 약 250배 정도 확대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변이 지나가는 길에 있는 층을 갖다 점막층이라고 그러고요. 거기 밑에를 점막 하층, 그 다음에 근육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막 하층, 혹은 장막 하층이 없는 경우는 그냥 복막이 여기를 싸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층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여러분들이 우선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AI 보고 대장벽의 해부학적 구조를 좀 그려달라 그랬더니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대장의 단면을 보여주고요. 이 단면의 일부를 이렇게 잘라서 세로로 보니까 이렇게 보이는 걸 이제 보여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막층, 점막 하층, 근육층은 또 두 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로 나눠놨고, 장막층 이렇게 나눠주고, 이 점막층을 또 확대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막층에 대해서 여기 근점막판이 보이는데, 요걸 넘어갔느냐 안 넘어갔느냐에 따라서 이제 0기냐 1기냐에 따지고, 예전에 이제 보험회사에서 이거 가지고 상당히 시비를 많이 걸었던 그게 바로 이 점막층의 이 단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다시 이제 도식적으로 이렇게 AI가 그렸는데요. 보시면은 네 가지 층, 점막층, 점막하층, 근육층, 장막층, 혹은 장막이 없으면 장막하층이라고 얘기합니다만, 하여튼 이 네 가지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 일단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각 층의 특징은, 점막층은 제일 변이 이제 지나가는 길에 있는 곳으로 점액을 분비해서 대변이 부드럽게 통과하게 도와준다. 그럼 두 번째 층인 점막하층은 혈관이나 림프관, 신경망이 분포되어 있다.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층은 근육층으로 이제 대장이 이렇게 연동 운동을 해야 되니까 운동을 담당하는 층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장막층으로 이제 가장 바깥쪽에 싸고 있는 막으로 주위 장기와 이제 마찰을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두께는 어느 정도냐? 이게 두께는 사실 어디 그렇게 정확하게 이제 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 대장벽은 한 2, 3mm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맹장 및 결장은 조금 더 얇고 직장이 조금 더 두꺼운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5mm가 안 되죠. 그러니까 상당히 얇은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마지막에 있는 이 장막층이 또 좀 중요한데, 장막층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복막이라고도 합니다. 장막을 복막이라고 그러는데, 복막과의 관계를 보면 우리 몸의 배 안에 있는 장기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닐 같은 조직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주 매끈매끈한 막인데 이게 두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벽을 싸고 있는 막이 다시 장기를 또 한 번 싸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횡행결장은 완전히 복막에 둘러싸여 있고, 구불결장도 복막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또한 여기 맹장 있는 부분도 복막에 완전히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나머지 부분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게 완전히 복막에 쌓여 있다가 뒤쪽 우리 후복벽이라고 그러죠. 후복벽에 고정이 됩니다. 고정이 되면서 그 부분에 복막은 이제 퇴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정이 되고, 하행결장도 마찬가지로 후복벽에 고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쪽만 이제 복막이 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걸 그려보면은 요 녹색인 부분은 복막으로 다 덮여 있는 부분이고, 노란색이 있는 부분은 뒤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만 복막이 덮여 있고요. 직장은 조금 복잡해서 앞쪽은 복막이 덮여 있는데 뒤쪽은 안 덮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부 하부 직장, 항문 쪽에 가까운 직장은 복막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건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시 도식적으로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아까 우리 사진에서 봤듯이 복막이 쌓인 부분은 이렇게 녹색으로, 뒤에 고정이 되어 있는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막이 없으면, 그러니까 결국은 대장암이 복막을 뚫고 나오든지 아니면 뒤로 이제 파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막이 없으니까 계속 파고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뒤쪽은. 이제 그 얘기를 드리려고 복막 얘기를 한 거고요. 복막은 장기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하고 장기를 지지해주고 혈관과 림프관에 통로면서 감염 확산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대장암에 있어서는 이제 침범 깊이를 지금 따지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복막으로 덮인 부위와 덮이지 않은 부위가 있다. 요거를 좀 머릿속에 두시면 이해하기가 조금 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 사례를
한 7, 8분 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아까 4가지 층의 맨 위층, 점막층에만 암세포가 있는 경우입니다. 굉장히 이건 얕게 들어간 거죠. 이분이 그렇습니다. 50대 남성이고 상행결장에 이런 혹이 버섯처럼 보이는 게 있었습니다. 혹이 너무 커서 내시경으로 띄기는 조금 어렵고 CT에서도 보이고 PET에서도 이렇게 보이고 이 단면으로 잘라보니까 이렇게 상행결장에 한 3cm 정도, 그 다음에 PET에서도 오른쪽 간 밑에 이렇게 진하게 보이는 혹이 있습니다. 잘라냈더니 이제 이렇게 아까 그 모양이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분은 림프절 전이도 없고 점막층에만 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연기암으로 그냥 결론이 난 거죠. 그러니까 연기암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층까지 들어간 겁니다. 아까 두 번째 층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랬는데 두 번째 층은 왜냐하면 점막 하층이라 그러는데 여기는 혈관들이 여기에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림프관도 분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암세포가 여기를 뚫고 들어가게 되면 이 림프관이나 혈관을 통해서 다른 데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통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층을 뚫고 들어가게 되면은 어디론가 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점막 하층이 굉장히 중요한데 점막 하층까지 간 또 경우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50대 남성이시고 구불결장에 이런 혹이 넓게 있습니다. 멀리서 봤더니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너무 널찍하고 내시경으로 띄기가 어려워서 결국은 MRI도 찍어보고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아령처럼 보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어디 위치가 어딘지 정확히 만져지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 전에 이렇게 클리핑이라 그래갖고 표시를 합니다. 어디에 도대체 있는가? 여기 보니까 이제 여기 클립해 놓은 게 여기 보이죠? CT에서도 여기에 있구나. 그러니까 요 부위를 중심으로 해서 수술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띄어냈더니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분은 두 번째 층까지 들어간, 점막 하층까지 들어갔고, 다행히 림프절전이나 이런 건 없었던 환자입니다. 근데 흔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제 두 번째 층까지 들어갔을 경우에 림프절전이가 일어나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습니다. 자, 점막 하층까지 갔긴 했는데 그 옆에 림프관에 암세포가 이렇게 가는 게 보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분인데 60대 남성이고 상행결장에 있는데 아까보다 혹이 조금 더 뭔가 좀 커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림프관에 이제 이 뒤로 림프관들이 쭉 지나가는데 그걸로 이제 암세포가 쭉 가는 게 이제 보이는 거죠. 현미경에서. 그런 케이스입니다. 여기 보니까 CT가 이렇게 보이고 PET에서 이렇게 보이고 다 이제 위치는 확인이 됐습니다. 띄어냈더니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이 전 경우와 비교해서는 이제 림프관을 타고 뭔가 이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약간 조금 더 진행된 그런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근육층,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층을 뚫고 세 번째 층까지 간 겁니다. 이제 근육층까지 파고 들어간 경우. 벌써 모양이 좀 뭔가 가운데가 좀 패였죠. 이제 커지다 보니까 가운데가 이제 허물어지고 궤양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60대 여성이고 구불결장에 이런 혹이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이제 CT에서 보이는 부위, PET에서 보이는 부위가 이제 이렇게 여기가 위치가 여기쯤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띄어냈더니 이제 이렇게 아까보다 훨씬 크기도 크고 깊이도 더 깊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근육층까지 들어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장막 하층까지 침범. 사실 이 경우가 사실은 제일 많습니다. 파고 들어가면 대개 근육까지 뚫고 이제 그 다음 층까지 가거든요. 60대 남성의 이제 간이 꺾이는 부위에 있는 결장에서 생긴 대장암인데 장막 하층까지 이제 뚫고 들어간 겁니다. 이제 내시경으로 캡을 씌워서 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모양은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보이고 여기 이제 CT에서는 이렇게 보이고 근처에 임파선들이 부은 게 보입니다. 여기 표시는. 그래서 임파선도 전이가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펫도 찍고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분은 이제 림프절 전이는 없었던 거죠. 다음 케이스는
뚫고 장막 하층까지 갔는데 막혀 있었던 경우고 이 혈관, 요 중간에 혈관 세포에까지 혈관 있는 데까지 암세포들이 이제 침범한 경우,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진행이 된 거죠. 여기 보니까 직장 구불 결장인 암이 있는 50대 여성이고 궤양이 막 심하게 보이고 내시경이 여길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시경으로 일단 들어가질 못하니까 이게 혹이 너무 커가지고 중간에 이제 그 통로가 별로 없는 거죠. 임파선도 부어 있는 게 보이고. 그래서 이건 너무 심하고 막혀 있으니 여기 이제 좀 수술 전에 스텐트를 넣어서 좀 펴줘야 되겠다. 스텐트를 삽입을 하고 다시 찍었더니 이제 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위에 막힌 것들이 좀 풀리고. 그래서 이제 이 부위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수술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아까보다 조금 더 진행이 되고 막히기도 하고 장막 하층까지 그 근육을 뚫고 나갔고 또 혈관이나 이런데 이 암세포들이 지나가는 게 보이는 조금 더 진행이 된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장막을 뚫고 나간 경우입니다. 장막이 있는 경우에죠. 장막이 있는, 아까 장막이 있는 내장이 있고 장막이 앞에만 있는 경우도 있다 그랬죠. 근데 장막을 뚫고 나가는 경우에 림프절 전이가 없는 경우의 케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50대 여성이고 직장 구불 결장인데 여기 혹이 보이고 MRI에서도 보이고 옆에서도 보니까 이제 까맣게 이렇게 여기가 항문이고 직장인데 여기 이제 앞쪽에 이렇게 혹이 보입니다. 띄어내는데 이렇게 보이고 이 경우는 장막을 뚫고 나갔고 그렇지만 림프절 전이는 없었던 경우입니다. 장막을 뚫고 나가고 림프절 전이가 또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사실은 병기로는 3기지만 30대 여성이고 상행결장에 이제 암이 있었는데 이렇게 보면은 뭐 그냥 좀 납작하게 보이는 암이죠. 그리고 그 주위에 임파선들이 많이 부어 있는 게 보이고 대장암은 이렇게 뭐 그렇게 크게 보이진 않습니다만 패트에서도 이렇게 보이고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뒤를 장막을 뚫고 나간 게 이제 보이는 이게 좀 여러분들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혹이 장막을 뚫고 나간 겁니다. 이게 장막을 뚫고 나갔다는 얘기는 이게 복강, 뱃속에 노출이 암세포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게 떨어져 나갈 수가 있는 찬스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상당히 이제 노출이 되놓으니까 어디로 퍼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뚫고 나갔다는 건 사실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이 경우는 이제 다른 장기까지 이제 뚫고 들어간 경우입니다. 다른 장기까지 뚫고 들어갔고 간에도 전이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그런 경우를 잠깐 보여드리겠는데요. 60대 남성으로 맹장에 혹이 있었습니다. 맹장의 혹이 굉장히 커가지고 여기 보니까 거의 크기가 10cm 가까이 되는 혹이 오른쪽 장을 거의 다 채우고 오른쪽 배가 그냥 거의 다 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뭐 큰 혹이 있었고 림프선도 이렇게 막 굉장히 커진 게 보이고 간에도 이렇게 혹이 하나 이렇게 보였습니다. 이게 이제 대장암이고 간이고 그래서 대장암을 이렇게 띄었는데 이게 소장하고 한 덩어리가 되면서 소장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같이 소장 붙어 있는 부분들 다 띄어내고 이건 뒷부분입니다. 그리고 간도 띄어냈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려도 간을 수술하면 적어도 2명에 1명 완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수술을 했습니다만 이 경우는 확실하게 이제 장막을 뚫고 나간 게 보이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인접장기를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혹은 이거 수술하면서도 이건 장기를 뚫고 들어갔다라고 봤는데 실제는 뚫고 들어가지 않았고 장막만 뚫고 들어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가 이제 40대 남성, 이게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이분은 수술 받은 지가 40대 남성의 구불결장에 이런 혹이 굉장히 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혹이 큰데 구불결장이면서 사진을 찍어 보니까 방광하고 붙어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방광하고 붙어 있는 MRI 사진을 보여주고 있고, 요거는 그냥 혹이 이렇게 크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패트에서도 그렇고. 방광이랑 붙어 있는데 CT에서 보니까 이게 혹하고 밑에가 방광이거든요. 방광이
아주 두꺼워지면서 이 주위가 이제 막 염증이 심한 것 같이 보이는데 약간 구멍이 난 듯하게 이제 보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광경을 봤습니다. 비뇨기과 선생님이 이제 방광경을 봐주셨는데 여기 흐릿하게 구멍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래갖고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광 일부하고 혹하고 다 같이 제거를 했어요. 이게 방광벽이 이만큼 떨어져 나왔습니다. 관통된 부위는 분명히 있었는데 현미경을 봤더니 그 뚫은 데는 그러니까 염증 자체로 뚫린 거고 대장암은 그러니까 장막이 있는 부분만 뚫고 나왔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방광을 침범한 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사실은 방광벽을 뚫고 들어간 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뚫고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데 또 불구하고 실제 뚫지는 않았고 암세포는 그냥 장막 하층까지만 침범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70대 남성이고 이분이 아마 2010년 초에 수술을 받으셨는데 굉장히 좋은 일을 하신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근데 이게 뭐 검진을 못 받으시다가 이렇게 받으셨는데 보니까 이게 똑같이 구불결장에 있는데 방광하고 엄청나게 붙은 거예요. 혹이 이게 방광입니다. 방광을 그냥 혹이 이렇게 파고 들어온 것처럼 보이는 대장암이 이게 뚫고 나왔구나. 그래서 이게 파고 들었다고 생각하고 여기도 보니까 아까 그 사진이랑 비슷하죠. 방광이 대장암하고 이렇게 확 붙어갖고 두꺼워졌습니다. 그래서 수술은 이렇게 방광을 같이 윗부분을 대장암하고 같이 제거를 했습니다. MRI에서도 그렇게 보이고. 그래서 여기 방광 일부를 제거를 하고 혹하고 같이 다 제거를 했는데 구멍이 뚫려는 있어요. 근데 실제는 이 뚫린 거는 염증 때문에 뚫린 거였고 대장암은 그냥 근육층만 뚫은 정도로 나와서 대장암 자체는 완치가 되셨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말씀드린 뚫고 들어간 이제 오늘 요약을 해드리면 첫 번째 층 상피내암의 경우, 그러니까 혹이 파고 들어간 경우에는 이건 뭐 재발이나 전이를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TIS라고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경우는 거의 재발하지 않습니다. 재발하는 경우도 거의 본 적이 없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층, 아까 말씀드린 점막하층은 중요하다 그랬죠. 두 번째 층에는 혈관과 림프관이 존재하므로 전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오늘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며칠 전에 저희 수술한 분 중에 두 번째 층까지만 갔는데 아까 림프관에 암세포가 보이는 분이 있었는데 이번 경우는 림프절까지 암세포가 하나 전이된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T1인데 N1이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3기 초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두 번째 층까지 가면은 어쨌든 다른 데로 전이가 일어날 가능성이 이제 존재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육층까지 파고들었을 경우에는 이제 T2라 그러는데 이런 경우는 일부에서 이제 대장암이 전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통계를 내보니까 T2면서 다른 데 전이가 없는 근육층까지 파고들은 경우에 한 5% 정도에서 전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다 전이 치료하고 다 완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이의 가능성은 근육층까지 가면 있을 수 있는데 흔치는 않지만 이 경우도 치료해서 거의 다 나을 수 있다. 이 경우들은 사실 거의 다 완치가 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장막 하층까지 뚫고 갔을 때, 그러니까 근육을 넘어서 장막 하층까지 침범했을 경우 이게 사실은 제일 많습니다. T3라는 병기가 제일 많은데 T3면서 림프절 전이가 없으면 이제 2기 초반이라고 그러는데 이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서 이제 림프절 전이는 없지만 막혔다든지 출혈이 있었다든지 혹은 현미경으로 봤더니 림프관, 혈관, 신경 주위에 암세포가 보인다 그러면 이건 재발 고위험 요소로 간주가 돼갖고 림프절 전이가 없는 2기라도 3기에 준하는 이제 보조항암 치료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2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장암센터의 완치율이 거의 90%를 넘기 때문에 상당히 여기는 이제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장막을 뚫은 경우 혹은 주위 장기를 파고든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발 고위험 요소로 간주되는데 이 경우는 이제 상당히 이제 어디론가 그러니까 퍼졌을 가능성이 이제 꽤 많은 그런 경우입니다. 특히 다른 장기를 파고든 경우는 흔하게 보이지는 않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수술하면서도 이건 뚫었는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 안 뚫린 경우들이 더 많은 것처럼 흔치는 않지만 일단 파고드는 게 확실하다 그러면은 이건 병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었다고 우리가 간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장암은 대장벽을 깊이 파고 들어갈수록 병은 더 깊은 상태가 된다. 이건 뭐 상식적인 얘기 같습니다. 근데 점막하층, 혈관과 림프관이 많은 이 점막하층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를 통해서 전이가 발생할 찬스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장이 막히거나 출혈이 있거나 종양 주위 림프관이나 혈관 이런 데 암세포가 보이면은 림프절전이나 다른 장기 전이가 없더라도 이거는 재발의 고위험 요소라고 간주한다. 마지막으로 대장암이 복막을 뚫고 나가거나 다른 장기를 파고들었다면 병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 오늘 말씀드린 병기는 대장암 병기에서 영기, 1기, 2기에 해당하는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대장암의 대장벽 침범은 대장암 진행에서 0기부터 2기까지만 영향을 줍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3기부터는 대장암 파고드는 게 별로 영향이 없습니다. 병기에. 그러니까 얼마를 파고들었던 림프절 전이가 하나라도 있으면 3기가 되고요. 다른 장기로 전이가 있으면 4기가 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시 시간을 내서 또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바로 이 대장암 병기 중에서도 파고드는 거, T병기라고 하는 게 0기부터 2기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런데 대장벽이 저렇게 얇은데 두 번째 층을 넘어가면 혈관이나 림프관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오늘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내용의 요약입니다. 마지막 두 장인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젊은 친구들이 AI한테 대장암 증상을 그렇게 많이 찾아보는데 내가 이 증상으로 찾아낼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는데 참 제일 많이 찾아보는데 답은 거의 안 나오거든요. 찾아보면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은 예방법이 확실하다는 거거든요. 대장암은 예방법이 대장암 전 단계인 대장 선종을 제거하면 100% 예방이 됩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예방법은 확실히 있기 때문에 증상으로 찾으려고 하다 보면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증상 혹은 지금 국가에서 검진해주는 그 분변 잠혈 검사라고 변에서 피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 검사도 사실 정확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대장 내시경을 해주는 쪽으로 검진을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그렇게 한 적은 없지만 대장 내시경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대장 내시경 할 의사가 그만큼 되느냐, 또 관장의 또 귀찮은 점, 그다음 대장 내시경 했을 때 장이 천공이 온다든지 이런 이제 또 합병증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어느 나라도 대장암 검진으로 집어넣지는 못하는데 우리는 지금 시범사업에서 통과가 돼갖고 일단 하겠다고 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언제쯤 될지는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계획은 세워놓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대장암 예방법은 확실히 있다. 좀 귀찮긴 하지만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아서 예방하면 된다. 이게 오늘의 항상 말씀드리는 제 주장입니다. 요거는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대장암 예방을 위한 생활수칙 40대 이상은 주기적으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아보십시오. 가족력이 없을 때 균형 잡힌 식생활, 그 다음에 운동은 예방 효과가 있다. 그리고 자기가 변 보는 거에 관심을 좀 가지면 아까 증상에 대한 거는 똑같은 증상이 계속 한 달 이상 오래간다. 이거는 문제가 좀 있는 겁니다. 그때는 검사를 확실히 받아야 되죠. 근데 어쨌든 다 차치하고서라도
대장암 예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장 내시경 검사가 제일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항상 마지막에 드리고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